예, 영상 먼저 한번 볼까요?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겠죠.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 뉴스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데 있잖아요. 예, 굉장히 상식적인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저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인데 후보자 혹시 저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혹시 아십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첼리스트가 예, 청담동에서 술자리 하는데 뭐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있었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그게 가짜 뉴스로 최종 판정 난 거 알고 계시죠? 아, 그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왜 모르세요? 그 중요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됐던 일인데 그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네네. 최종적으로 가짜 뉴스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네. 당시 민주당이 이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사실인 양 주장을 해왔고 그 최고위에서 그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진 하나 좀 올려주실래요? 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격려 의미로 슈퍼챗 한번 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보이죠? 지금 저거 보고 계시죠? 저 행동은 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네. 그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가짜 뉴스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유튜브에 저렇게 슈퍼챗 한번 쏴달라고 얘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인사권자의 일을 제가 여기서 인사권자 얘기는 왜 못해요? 여기서 인사권자가 잘못하면 말고 그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가만히 있는 것은 겁니까? 예, 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부역할 수 있는 후보자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걸 잘못된 거를 난 제가 인사권자니까 말 심의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심의하는 거 인사권자한테만 잘 지금 보이겠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까? 예, 심의하는 것과 이런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눠서 응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하면은 문제 삼고 그게 국민의힘과 관련된 보도일 경우에는 허위 보도든 아니든 사실처럼 본인이 맞장구 치면서 슈퍼챗 쏴주라고 하고 이중적이잖아요. 태도 자체가. 그 기준장님이 동의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할까 봐 걱정돼서 제가 이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쓴소리 해야죠. 대통령이 그렇게 네, 얘기하면은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된다고 쓴소리 하셔야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 위원장님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일하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아닙니다. 쓴소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장인수 씨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했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소 취소 거래서를 주장했죠. 네, 그건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그 플랫폼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희 심의위에서는 혹은 그리고 심의위의 후보자로서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디 규정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인터넷 언론은 그러니까 김어준 기자가 하는 유튜브 방송은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면 법정을 보면 26조 2항에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44조 7항이 뭐냐? 타인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돼 있으면은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통신망을 통해서 뭐가 유포가 되고 해서 그게 유포됐잖아요. 그게 통신망을 문제가 통해서. 돼서
그게 심의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금방 말을 바꿔요? 아니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지금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을 좀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김어준 기자의 그 뉴스 공장은 저희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죠. 종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재승인, 종편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이러면서 종편 재승인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압박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편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여기서 심의는 방미심의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미심의가 일정 부분 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정상화라는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방심위가 보수 성향의 언론으로 평가받는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승인 취소를 시도했던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부역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에 방미심의가 가담을 한다면 부역하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전에도 내내 얘기했지만 심의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하고요. 그 과정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독립적으로 아주 철저하고 네, 중립적으로 네, 하신다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방미심의위원장으로서 이념적 편향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이념적 평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널리즘 차원에서 보면은 고려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냐,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을 네. 무비판적으로 그 생각은- 수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영의 사람들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봐야죠. 생각은 존중하지만 예. 그것이 토론되는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각종 음모론, 좌파 진영에서 나왔던 음모론에 계속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것들이 우리 다수 국민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의원님이 그렇게 보는 것은 뭐 제가 어떻게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네, 제가 저의 눈은 모든 걸 저널리즘의 가치에서 본 것이고 저널리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그 결과로서 저희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새 출발하는 마당에 제대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